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NKTV 방송입니다. 오늘 아침 매우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터졌습니다. 김정은 총대를 메고 나서서 제 애비까지 팔면서 금강산 남북 경협 백지화하는 이런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복심이 무엇인지를 북방경제연구회 상임이사이며 진검다리 대표인 김형수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일전에 몇 번 우리 저 NKTV 시청자들을 이제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진검다리라고 새로부터 네. 대표를 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단체인지 본인 소개부터 해서 좀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진검다리는 국제 북한인권 NGO 네트워크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북한인권 관련된 단체인데요. 이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영국에 또 저희 또 공동대표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또 북한의 그 인권이 정말 침해되는 그 현실을 빨리 전 세계가 잘 알고 압박해서 다시는 전 세계 가장 그 열악한 북한 인권이 빨리 이제 개선되기 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이제 발족한 건데 이제는 발족된 지가 3년 됐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영국에서는 BBC 방송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국제사회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검다리 이름이 참 와 닿는데 들어보니까 결국은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며 인권 해방을 위한 그 활동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진검다리로서 그리고 대변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네요. 우리 또한 우리 김영수 선생님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 제목이 뭐죠? 진검다리 TV인데요. 지금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그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상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 시작을 활발하게 못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잘 한 다음에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진검다리 TV.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김영수 선생님. 금강산 경협 백자. 북한 아침 노동신문에 그 전격적으로 기사와 사진을 내보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볼까요? 네네. 자, 김영수 님. 이게 오늘 아침 노동신문 기사인데요. 날짜 좀 확인해 주시죠. 날짜가 맞습니까? 23일 수요일 맞죠?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경리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뭐 그냥 현지 지도하는 어떤 한 건데 이 안에 내용이 정말 입이 쫙 벌어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도둑놈의 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다만의 기업들을 돌려 뭘로 하느냐? 이 호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사진부터 좀 먼저 보시죠. 사진이 모두 23장이 찍혀졌거든요. 이게 김정은입니다. 옷을 아마 시터연도 쌤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새까만데 얘는 왜 이렇게 흰 옷을 입느냐? 왜 흰 옷을 입어요? 우선은 저 흰 옷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현지 지도 시찰을 할 때마다 저렇게 흰 옷을 입고 다닌 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연상해가지고 아마 북한 주민들한테 자 바로 나는 김일성이다 하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튀어나게 하느라고 수령을 좀 내려놓으시고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꼭 같습니다. 이 뒤에 사진에 보이는 호텔이 호텔 해금강 호텔인데 이게 남쪽에서 지은 건물이죠. 네, 그렇죠. 네. 이거 보면 바다 위에 띄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습니다. 선상 호텔이 아닙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도 이미 전에 있던 그런 저런 구조물을 가지고 바다에 있는 선체 위에다가 이제 아마 지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기사 내용 보면 이제 뒤에서 보겠는데 참 그걸 가지고 많이 헐뜯었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이 작자는 막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조영훈이죠. 얘 그림자 같기도 하고 책 사이기도 한. 그러면 사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이 금강산에다 지은 갖가지 이제 관광 관련 시설들에 대해 사진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남쪽에 지은 거 맞죠? 네, 사실은 이게 뭐 북한에서 말하는 살림집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제 캠프를 한번 가게 되면 하루씩 와서 이제 저기서 즐기고 가는 그런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또 우습게 또 이제 아주 겸허한 방법으로 이제 비난했더라고요. 근데 신문에서는 이 집을 가리켜서 바넬식 숙소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을 아마 러시아식 발음이 바넬로 했다고 봐야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좀 혼돈했어요. 이 파넬이 뭐 딸이 있냐 그랬는데 또 이건 뭐 이렇게 좋은 경치다. 여기에 자기들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남쪽에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김정은이 이 건물들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네. 그런 가설 건물 같은 더럽고 너절한 건물이라 했거든요. 이게 다 지금 남쪽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네. 체육관 포함해가지고 이 건물들. 그래서 김정은이 요 앞에서 이제 요 둥그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체육관인데 여기 앞에서 보잘것도 없는 이 쓰레기 같은 건물이라고 이제 네. 대놓고 했다가 뭐 비방을 했는데 기사 내용이 보면 끔찍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아마 우리 언론엔 안 나오겠죠. 아마 지금은 이 언론들에서 이걸 많이 좀 이제 예. 뭐 어떻든 뭐 좀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우리 정부가 현재는 눈치 많이 보는 정부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왜 그런 의도를 가진지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어볼 수밖에 없으니 네. 저하고 김 대표님께서 같이 몇 문장만 이거 다 네. 읽자면 고려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문장만 네.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바로 이제 현재 지도했다 이런 거고 김 대표께서 여기에서 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여기에서부터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네, 김정은이가 관광지구에 꾸려놓은 봉사 건물들을 구체적으로 려해하시면서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예. 범벅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해가지고 이제 범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건물들은 무슨 피해 지역에 가설막이나 예.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고 예.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람루하기 그지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관리 자체는 북한에서 지금 차단해 놓고 네. 우리 사람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관리 잘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범벅식 또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실 편의점 가면 저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죠. 격리병동 참 이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건물에 대해서 형편이 없다. 네. 이게 뭐 집질도 잘 모르네. 이렇게 그렇죠. 했다가 표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아주 뼈대 있는 이야기 합니다. 김정은은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건설장의 가설 건물을 번복해 하는 이런 집들을 몇 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전에 건설 관계자들이 관광봉사 건물들을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건설하여 자연경관에 손을 주었는데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네.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년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지금 네. 국력이 높습니까? 글쎄,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은데요.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게 쭉 보면 너무도 긴 문장인데 한 개 문장입니다. 근데 그 한 개 문장 안에 선임자가 두 번 들어갔는데 선임자는 바로 김정일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에 대해서는 참 나쁜 인식이 많습니다. 고안행군 시기에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고 또 그의 경제 정책이나 또 송군 정치마저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전혀 잘못된 정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와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김정일을 대놓고 까버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이 북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분명 김정일을 떠올릴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반 백성이 정책을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일꾼들도 정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책을 건드렸다가는 정치범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네. 수령님이 정책이지. 네. 그러니까 이 선임자는 분명 김정일인데 네. 김정일을 여기서 거론했던 것은 저는 말이죠. 남북 이 경협에서 특히 금강산 같은 것은 소위 김정은이 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이 업적이고. 근데 오늘날 와서는 그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애비까지도 팔아먹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그러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아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김정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죠. 야, 싹 좀 드러내라는 거죠. 네. 싹 드러낸다 이 맞죠? 이게
표현 자체가 예. 완전히 싹 드러낸다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고.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전혀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예. 아닙니까? 근데 그 이게. 미팅 문장이 또 웃깁니다. 예. 김정은뿐만 아니라 이 문장이죠. 동행한 일꾼들도 모두 예. 공장 기업소에 건설되는 노동자 합숙보다 못한 건물들이 세계적인 명승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다. 꼴불견이다. 그래서 한결같이 철거하고 우리식으로 꾸리는 것이 응당하다고 말씀 올렸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김정은도 이제 딱 꼭 집어서 이해가있고요. 완전 선언이 나갔죠. 백지화 그렇죠. 선언이고. 그렇다면 이게 다시 번복될 수는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북한에서는 헌법이나 그다음에 국가적인 정책보다도 김정은의 북한식의 말씀이면 그게 제일 최상위의 그 명령이고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이제는 드러내겠다 했으니까 또 밑에 사람들도 네. 응당하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다는 것은 예. 이제는 결정된 것이 북한에서는 금강산에 예전에 남한에서 지어놨던 건물과 그 여러 가지 모든 지분을 완전히 영상태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강제 해소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이 네. 도둑질이죠. 한마디로. 그럼 자기들 땅에 지어졌다는 것을 보므로 다 빼앗아버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시 그 돌아갈 수 있을까요? 뒤집어 엎을 수 안 있을까요? 되죠. 절대로 이제는 해결할 안 수가 될 것 없고. 같습니다. 예. 때문에 업체나 그다음에 그 관련 기관들은 이게 혹시 그냥 엄포일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저 그렇게 엄포인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네. 내용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럼 금강산을 가져갈 것인가 이제 싹 쓸어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김정은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또 북남 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또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이제는 예. 공유물이 아니고 예. 단독으로 모든 걸 다 영상태로 완전히 복귀해서 도둑놈처럼 예. 모든 지분을 완전히 빼뜨려내고 예. 금강산에 지금 이미 전에 남선에 많은 우리 남한에 많은 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네. 영으로 만들고 영으로 만들고. 네 공유가 아니라 완전히 단독으로 이제는 모든 걸 하겠다는 내꺼다. 그런 한마디로 이제는 강도질을 해도 완전히 로봇적인 강도질을 한 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놓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어떤 앞에 문장하고 순차적 관계를 보면 이 건물이 아주 웃긴다, 너절하다. 네. 그거 지적하고 두 번째는 싹 밀겠다. 네. 이거 이야기하고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밝혔는데 네. 그게 뭐 남북이 꼭 같이 해야 되는 공유물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남북 관계의 척도도 아니다. 네. 이건 이제 본래 우리 거니까 이걸 좀 우리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너희 집은 없어 이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금강산 그 관광을 할 때 우리 남한에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도 갔었잖아요. 그때는 그러고 나면 그 관광 수익의 일부는 우리 남한에서 가져가고 왜냐하면 그 공사했던 지분도 있고 다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일부를 북한에서 이제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겠다는 예. 그런 강도적인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지금.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휘떤 소리 합니다. 야, 나만 당신들이 아니래도 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어. 그렇죠. 얼만큼 큰 소리 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금강산에 고송항 해안관광지구, 일호봉 등산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네.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 관광지구 총계획 개발을 먼저 작성 심의하고 3 내지 4단계에 걸쳐 연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해야 한다. 자기들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아래를 보면요. 또 있습니다. 이거 뭐라 있습니까? 여기서부터요. 예, 우선 이런 지구들에 관계해가지고 그런 각 지구들마다 현대적인 호텔과 료관, 그다음에 빠넬 숙소들을 건설하고 한마디로 아까 좀 전에는 그걸 막 비판했잖아요. 예, 예, 다시 자기네도 지금 예. 그런 빠넬 숙소들을 건설하고 골프장도 세계적 수준에서 다시 잘 건설할 때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이런 고성항해, 예. 고성항 해안 관광지구에 예. 항구 역을 건설해가지고 예. 황 주변을 봉쇄할 때 대한 문제. 공세요. 예. 예. 예, 그리고 린접군에 예. 관광 비행장을 꾸리고 예. 비행장으로부터 관광 지구까지 관광 전용 열차 노선도
새로 건설할 때 대한 문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조건에서 스키장도 건설할 때 대한 문제 등 금강산 관광지구를 특색 있게 개발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줬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라고 넷가리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엄청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건축학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자고 해도 네.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거 하겠다고 그래야지. 우리 김 대표님 보실 때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김정은이가 지금 2단계에서 이걸 지금 고집하는 이유를 제 속단을 말하면 네.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북한 눈치를 많이 보고 뭔가 북한에서 한마디 말하면 잘 호응할 수 있는 정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 정부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중에 남북 교류 협력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밀어내고 쎄로 찍겠는데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는 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도울 거다. 이때까지 관리 못했다 하니까 그것도 우리 잘못으로 보고 우리도 가서 다시 한번 그 건물들이 쓸만한 거는 다시 또 다시 이제 재건축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째로 하는 것마다 우리가 또 할 테니까 같이 좀 어떻게 협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한쪽으로 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선 이 북한 김정은 자체는 자기네가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걸 이제 말함으로 해 가지고 중국이나 또 그다음에 또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도 여기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 너네가 일정하게 여기 와서 그 어떤 관광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개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도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아직 정말 국제사회 요구대로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김정은이 또 딴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그 한자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하자고 하면 현재 지금 우리 남측 기업이 가서 정부 예산, 민간 예산 들어가서 지어놓은 건물들이 네. 그 건물들에 아마 수십 그 배 규모의 굉장한 걸 지으려고 하는데 네. 자들은 지금 남측이 지어진 건물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타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사진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건물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금강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관광 관련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북측의 건물은 어느 겁니까? 예, 우선 북측 건물은 지금 이 사진에 보여지는 아래 하단에 왼쪽에 놓여 있는 금강산 호텔. 여기네요. 예, 금강산 그쪽이죠. 호텔. 예, 그다음에 밑에 금강원이라고 하는 식당 건물, 대금강 호텔 그쪽이 지금 북한 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만이겠네요. 네, 그렇죠. 옥류관까지 보면 요거.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정말. 나머지가 이게 다 우리 남한에서 지금. 그러는데 네. 이게 총 건설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 우선 보게 되면 정부와 민간으로 갈라볼 수가 있는데. 예,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1,242억 원이고요. 그러네요. 민간에서 한 거는 거의 3배에 달하는 3,599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합쳐보면 거의 5천억 원 버금가는 건데. 지금 현대 아산 돈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의 한 5천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네. 정말 우리가 어떤 동포의 사랑 네. 그리고 금강산을 함께 명승지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물을 꾸려놨는데 오늘 와서 이건 완전히 보기만 해도 재수없다는지 그렇죠. 너절하다는지 네. 무슨 피해 지역 어떤 병동 같다는 게 하면서 폄하하면서 이거 싹 지금 그것도 치우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건물을 치우기 위해서 북한이 남쪽 보고 다 치우라면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제는 또 이거 이제 치우는 것마저도 큰 돈 든다는 거 압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도 네. 자기네가 이제 좀 설비라든가 있잖아요. 트럭이라든가 일체 그 건설 장비 예, 그런 것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기사 보게 되면 그런 내용도 약간 언급돼 있는데 예. 마치나 자기네 한다는 건 없이 예. 이런 것들 하려고 한다는 걸 이제 명시함으로 해가지고 네.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거기 또 공조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지원할 걸 좀 바라는 그런 의도가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그렇습니까? 여기 좀 구글 어스에서 네. 금강산 지역을 좀 제가 캡처했는데 보면 지금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예, 보이는 이 맞습니다. 그림이 예. 여기이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북한이 지금 무슨 수를 쓰고 있는가 하는 그 수에 있어서 네. 일단 여기 지분을 자기들이 싹 가지기 위해서는, 넘겨받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게 뭔가. 야, 너 이거 가져가. 우린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럼 우리 못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배를 실어서 이 빌딩들 다 싣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아니면 비행기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져가라면. 예. 그러면 지분은 다 북한에 넘어가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정은이 보니까 여기다가 진짜 좀 제대로 세우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남측 정부에 관광을 합시다라고 지금 계속 제안을 하는데 관광을 말고 네. 혹시 건설합시다 하면 대북 제재하고 관계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노동자들은 100% 북한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설 인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기사에 말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최근 며칠 전에 이제 그 삼지연의 철도 해산 삼지연 간의 그 철도 공사가 끝났다고 이제 선포했고 개통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삼지연 지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 돌격대들이 지금 들어 이제는 북한 전국 각지의 돌격대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좀 남아 들어가는 게 있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 노동은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비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좋다. 그러면 그 설비도 만약 대북 제재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차용해서 쓰다가 도로 돌려주는 걸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뭔가 할 수도 네. 있고 예.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지금 이제는 오랜 시간 걸치다 보니까 노후가 됐던 건물들이니까 이제는 파괴해버려도 무관할 것이니까 이제 그건 영상태로 만들고 예. 다시 이제 자기네 뜻에 맞는 건물을 짓겠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 저희 탈북자들은 지금 가장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눴지만은 지금 우리가 정말 촉각을 세워야 될 건 뭐냐면 북한이 현재 미국이 딱 버치고 있는 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네. 금강산 관광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명분이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북한이 저걸 싹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할 수 없이 우리가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인원 아니더라도 들어가야 네. 된다. 기술 인력들 들어가야 돈도 들어가야 네. 된다. 예, 이건 북한 주는 게 아니다. 네. 그 찰나에 협력이 잘 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 우리가 옛날에 좀 규모 있게 못했으니 새롭게 당신들이 하자는 것대로 다시 져서 우리가 네. 뭐 이익을 공유하자 이렇게 나온다면 건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광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미국한테 들이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저 기계 설비와 돈을 넘겨주기 위한 이런 술책이 넘겨받기 위한 이런 술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예,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든 북한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건설 때마다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 가지고 저도 이제 북한 있을 때 네. 그런 공사에 많이 동원돼 보면 뭐 햄모하고 정떼 가지고 사람이 인력으로 다 일하잖아요. 네. 운반하는 것마저도 뭐 우리 북한 말로 맛들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뒤에 이제 밀빵을 해가지고 네. 정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 이 공사 큰 공사 하려면 기계가 보장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처럼 부실 때부터 기계가 동원되게 하고 결국 금강산 이 관광 자체는 예전에 이 건설 자체가 지금 같은 대북 제재가 강할 때가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미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바꾸면 네. 그러면 그거는 대북 제재에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네 이렇게 이제 애들이 또 예. 꼼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잔꾀를 부렸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들을 보면서 저 김영수 대표님하고 그 지금 현재 그 숨어 있는 잔꾀 복병을 제가 집어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금강산 관광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어느 일꾼이 아니라 바로 김정은이 직접 현정은 그리고 정몽연, 정주영 올라가죠. 네. 네. 그 정말 이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김정은은 그럼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오늘 자기가 뭐 누굴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정은 회장도 만났죠.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처음 말한 것처럼 이게 과거에 뭐 선임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오늘 그 돌연 이게 백자 선언을 한 그 의도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단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김정은의 복점에 대해서 뭐 한 4가지 다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거는 사실은 허물고 뭐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금강산 관광을 빨리 하라고 하는 최대 압박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그 진짜 이제 백지화해가지고 남쪽에 건설 장비 돈을 끌어대서 제대로 규모를 갖춘 엄청난 걸 건설하겠다는 네. 이런 시도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미국이요. 그 김명수와 스톡홀름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이 결렬된 다음에 미국이 2019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물고 들어놨단 말이죠. 공격을 했습니다. 이걸 물타기 시키자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금강산 경협에서 자기들이 지금 이때까지 그 하나의 뭔가 이 족쇄로 묶여 있던 김정은의 유은 네. 이 족쇄를 풀어버림을 해가지고 금강산 유은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다 남북이 우리가 단독으로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걸 아주 표면한 네 가지 가운데서 우리 단박 질문입니다. 김영수 대표님께서는 가장 무게를 두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선택이 있는지요? 예, 추측이 있는지요? 우선은 뭐 이 네 가지 안에서 좀 골라본다 하면 네. 우선 남북한의 두 번째 내용 중에 네. 강강은 같이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시작된 건데 네. 그걸 완전히 백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데 따라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예, 그건 제 생각이죠. 근데 어떻든, 북한은 이미, 2014년도에 평양 관광대학을 이제 설립하고, 그렇죠. 거기 이제 프랑스 교수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북한도 지금 네. 관광 국가로 좀 만들어 보려고 많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관광업도 하려면 초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지난 기간에 금강산 관광을 같이 하면서 북한도 이제 아차 이게 관광이라는 것이 정말 그 수익이라는 게 보통 돈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와서는 대북제재 때문에 그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아주 꼼수를 썼죠, 지금. 자, 이제는 관광을 하는 게 이때까지 잘못된 거는 남한하고 지금 뭔가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다 백지화해서 다 없애버리고 네. 새로 해가지고 모든 수익이 자기한테 돌아갈 거를 이제 좀 계산해 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투자가 문제니까 그 투자를 건설을 처음에 하자면 다 부셔야 되니까 그때부터 남한의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자기네가 뭘 하려고 하는 데 있고 가장 종합적인 문제는 김정은이가 최근에 북한 주민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김정은 대해서 좀 이게 미련이 없어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자처럼 지금 김정일마저도 자기 아버지였던 김일성을 예. 대놓고 욕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번 기사 보게 되면 대놓고 선임자의 잘못된 금강산 정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북한의 정책, 정말 정책을 모든 거 총괄하고 그걸 이제 하도록 하는 거는 오직 김부자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인 김정일을 이번에 김정은은 보기 좋게 한방 까물해가지고 네.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의 정말 그 뭐랄까요 영도 업적이라든가 예. 자기에 대한 우상화 예. 이런 걸 이제 더 이제 큰 맞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야, 아주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아마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분명한 것은 새로운 꼼수이다. 이건 새로운 압박 카드에 있는데 금강산을 열든지 아니면 너희랑 완전히 끊자라고 하는 것을 강박한 이 최강의 카드라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현대와 우리 정부도 지금 발빠르게 북한의 우중을 타진하느라고 아마 심각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또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그 속심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탈북 한 분들, 탈북 지식인들 내지는 그쪽에서 종사하던 사람들과의 어떤 간담과 의견 청취도 중요한 수단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김영수 선생님과의 대담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뭐, 네.